개념 잡고 내신 잡는 개코 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정수와 유리수를 계산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이제 덧셈, 그 다음 이어서 뺄셈,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덧셈과 뺄셈 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덧셈만 잘 하잖아요. 그럼 뺄셈이 정말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덧셈을 하는 그 방법만 좀 제대로 잘 확인을 하시면 뒷부분이 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자,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좀 정리하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 우리 앞에 정수가 뭔지는 파악했어요. 0.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것들 자연수, 양의 정수, 그 다음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자, 유리수는 뭐였습니까? 이런 정수를 포함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다, 즉 진짜 분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들의 여러분들은 대소 관계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음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하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작은 수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자연수의 크기 비교랑은 좀 달랐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수가 커진다, 수직선에서. 그래서 0에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큰 수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덧셈, 뺄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우리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 먼저 우리 개코 수학만의 특징 4단계 개념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학교 생활 잘한 학생에게 내가 피자 한 판 쏜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달에 설명했듯이 상점 카드 한 장은 플러스 1점, 벌점 카드 한 장은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난 지난주에 상점 카드를 3장, 이번 주에 2장을 받았으니 비자는 나의 것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 지난주에 상점 카드 4장, 이번 주에는 아쉽게도 벌점 카드를 한 장 받았지만 나의 거야. 그럼 다투지 말고 우리 계산을 해보렴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이미 선생님 머릿속에는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자, 우리만의 또 개념 4단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자. 묻는 것이 뭐였죠? 탄탄이와 다짐이의 상발 점수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먼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럼 뭘 생각해야 되지? 도대체 지금 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 상점 카드 한 장을 받으면 플러스 1점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벌점 카드 한 장을 받으면 마이너스 1점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직선에는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상벌 점수를 우리는 어떻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해결 단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탄탄이 상벌 점수의 합을 덧셈으로 내가 나타낸다면 탄탄이는 상벌 카드 3장과 2장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플러스 3과 플러스 2, 그죠? 얘네들을 더하면 되었어요. 얘는 벌점 카드 안 받았어. 그죠? 상점 카드만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직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말이야. 플러스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칸, 2칸, 3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해줬으니까 또 플러스 이만큼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칸을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 지점이 어디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 얘가 누구입니까? 탄탄이의 즉 점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또 보도록 하자. 이것은 각각의 절대값의 합에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우리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과 2를 더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 시대에도 예전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셌을 때, 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끔 세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런 나뭇가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가지고 수를 셌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덧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자연수의 덧셈이다라고 볼 수 있죠. 0보다 큰 수들의 덧셈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아, 얘네 앞에 사실은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였고 얘네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거였구나. 근데 너무나 많이 쓰니까 우리 항상 사용하는 것들은 0보다 큰 수들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덧셈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누구입니까? 다짐이지, 다짐이. 자, 다짐이는 가만히 봤더니 상점카드 4장과 벌점카드 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얘네들을 합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상점카드 4장이었으니까 플러스 4. 그죠? 자, 그 다음 벌점카드가 1장이었어. 마이너스 1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칸에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을 더해줬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을 다시 간다면 이 위치가 누구? 다짐이의 위치가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짐이의 점수, 상벌카드의 그 합을, 점수의 합을 체크했을 때는 3점이야, 3점. 그죠? 아, 그래서 이 결과는 플러스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었냐? 그렇다면 결국 얘네들은요, 우리 얘네들의 각각의 절대값의 큰 쪽의 부호를 써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들의 무엇으로? 차로 얘네들의 합을 구했구나.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3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유리수의 덧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때? 할만해? 자, 지금 덧셈을 했고요. 사실은 같은 부호의 덧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더 정리를 좀 하나하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 다짐이와 탄탄이 우리 결론적으로는 탄탄이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죠. 3보다는 5가 큰 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플러스 5가 되었다. 라는 것과 함께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수끼리 더할 때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더했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미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3칸, 거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또 왼쪽으로 2칸.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벌점 카드 3장과 벌점 카드 2장을 얻었어. 합해서 난 벌점 카드 몇 장이야? 5장. 그럼 난 몇 점인 거니? 마이너스 5점이 되겠죠. 벌점 카드 한 장에 마이너스 1점이라며. 그지? 요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자, 얘네들의 두 수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같은 부호 써주시고 이들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표현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겁부터 먹습니다. 그냥 벌점 카드에 여러분들의 그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편이구나. 같은 편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그냥 플러스 써주시고 이들의 절대값에 합 붙여주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끼리 더했니? 그러면 같은 편이구나. 마이너스 부호 써주시고 이들의 절대값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서로 다를 때지. 얘네들 부호가 서로 달라. 더해야 돼. 어떻게 하지? 수직선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더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플러스는 오른쪽의 방향, 그 다음 마이너스는 왼쪽의 방향이다 라고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4라는 것과 마이너스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착 지점은 플러스 3이 되었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 방법을 좀 떠올려 보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잖아. 자, 어느 쪽에 즉 부호의 힘이 더 쓸까요? 4가 1보다는 큰 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힘이 큰 쪽에 부호를 써줍니다. 대표 부호를 써줄 거야. 그죠?
자, 힘이 센 쪽의 부호를 써주시고요. 얼마만큼 셉니까? 라는 걸 내가 알아내려면 이들의 차를 구해야 돼. 이때 그냥 부호 다 떼버리고 절대값, 그죠? 절대값의 차를 구해서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5라는 것과 자 플러스 2라는 것을 더했습니다. 자, 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누구의 부호를 써주셔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2야. 5가 큰 수야, 2가 큰 수야? 5가 큰 수였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면 절대값이 큰 쪽이다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겠죠? 절대값이 5가 더 크잖아. 그럼 이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결정할 수 있어. 근데 5가 2보다 얼마큼 큰 건데? 얼마큼 큽니까? 5에서 1을 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만큼 큽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부호가 즉 어느 쪽의 부호를 써준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써준다. 그 다음에 이 수는 누구를 써준다? 아, 큰 쪽에서 작은 쪽의 차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즉 차를, 두 수의 차를 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 형태인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를 통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유리수를 더할 때 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나요? 자, 우리 덧셈에서는요, 아주 좋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덧셈은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어때? 똑같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환을 할 수 있다. 즉 교환 법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에다가 또 3을 더했어. 그런데 나 요거 먼저 더하고 3을 더해서 6을 내나?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1을 더하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합을 어느 쪽으로 해서 먼저 더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덧셈은 굉장히 좋아. 자, 사실 뒷부분에 배울 뺄셈은 1에서 2를, 자, 2에서 1을 뺀 것은 1이죠. 근데 1에서 2를 뺀 것은 1이 아닙니다. 1이 아니야. 순서를 마구마구 바꿔버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뺄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는 좀 교환 법칙이라는 게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좀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도록 할 겁니다. 덧셈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덧셈 편하다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자, 덧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여러 수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지금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을 더해버리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끼리 먼저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도 되겠구나. 덧셈의 교환 법칙 적용시키셔도 되고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계산을 할 거야. 덧셈의 결합 법칙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수 이상을 덧셈 할 때는 마음대로 이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써도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 구분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